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최근 이제 이번 주 들어서부터 특이 수급 이동이 확인되고 있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재료성이 어느 정도 식어가면서 함께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무려 삼성전자가 5%가량 강하게 올라온 날입니다. 자,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이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좋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쭤볼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9개월 만에 63층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더 너그러워지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또 7층, 8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7층까지는 가야 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두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 넘어야 한다라는 주장들도 많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네, 그만큼의 캐파가 있기 때문인데 자, 오늘 지금 특이 흐름이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손바뀜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강세를 보였었던 SK하이닉스 내지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조선, 방산 전방위적인 종목 내에서 수급이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바닥권에 있는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권이다. 지금 현재 2분기 내에 재고자산 축적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익 개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재고자산이 한번 강하게 불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바로 증설 시나리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평택공장 확대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충분하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참 국민 주식이에요. 국민 주식이긴 하지만 재미없어서 나는 안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삼성전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이 들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63,000원,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7만 원 정도까지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거 16년도 비슷한 구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차트가 지저분해요. 16년도 때를 일단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2분기 내에서 재고자산의 가격이 2배가량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고 이야기 나왔었던 비슷한 구간이 바로 이 앞에 2016년도예요. 이때 당시 2배까지는 아니고 신제품 대비해서 1배까지 치솟아 올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현재 지금 주력 상품군들의 생산량 확대와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리바운딩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중 다른 종목들 수급을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 긴 저항대입니다. 이 긴 저항대요. 여기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63,800원, 64,000원대입니다. 여기 위로 안착한다? 저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좀 올라왔다고 파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파실 이유 없다. 원래 삼성전자라는 주식, 우리나라에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삼성전자는 망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까지 올라왔다. 내일 내지는 이 고가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올해 남은 상승분도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강했었다면 최근에 엔비디아보다는 그간 키를 못 맞췄었던 애플조차도 수급 전환과 함께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로부터 안정성 띄면은 이 반도체들도 마찬가지로 못 간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니까요. 삼성전자 아직 없으신 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이 저항대 넘어서면 사고 싶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7만 전자까지 꼭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으로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만 전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궁금한 종목은요. 바로 게임주 넵튠인데요. 오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저는 상법 개정안과의 연관성은 사실 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게임주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개별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중국계 자금 내지는 중국 진출 한알령 해제입니다. 지금 특히나 여기서 게임주들에서 코인이 붙어 있는 회사들 뭐 넷마블, 넥슨게임즈 내지는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까지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관세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 찾을 수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긴 한데 넵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었죠. 원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던 게임 이터널 리턴이라는 게임이 중국계 판호를 발급받았고 중국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 저도 해봤어요. 이 게임이 가장 인기 좋은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비슷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이 중국에서 런칭하고 지금 현재 순위가 6위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게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인기 게임의 프로 게이머들을 초빙해서 또 방송까지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중국 내 캐파가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 게임 시장 내에서 중국계 자본이 가져오는 것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 내지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상장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스마일게이트입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어디에서 가장 기초 자금을 가져오냐?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스마일게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총게임이 있어요. 네. 해당 총게임이 연 단위로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 넵튠의 중국 시장 진출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은 항상 이런 긍정적인 뉴스 터져 나오면은 뉴스에 팔아라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이 7월 달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어떻게 결부지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처로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아직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넵튠이라는 종목 중국계 자금의 유입까지 기대해보면 굉장히 큰 상승분 가능하니까요. 주봉 기준으로 최근에 많이 보실 거예요. 주봉 기준 지금 올라갈 자리는 아직 15,000원대까지 크게 열려있다는 점 추가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넵튠은요 중국향 모멘텀으로 인해서 더 큰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로켓 헬스케어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올라오면서 바이오주가 또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로켓 헬스케어는 개별 호재까지 들려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내지는 이번 주 내 변동성 구간에서 무겁거나 이런 종목이 되게 못 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재료가 있는데 무겁고 매물대가 쌓여있는 종목들을 못 움직이고 가벼운 종목들 위주군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이 로켓 헬스케어도 보시면은 차트가 짧죠?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이 약간 비슷하게 거의 다 왔나요?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항상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로켓 헬스케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내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BBB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BBB 법안과 관련했었을 때 여기 통과가 안 된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부채가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당장에 좀 다음 차원은 좀 봐야 되겠다는 점. 하지만 당장 수급이 제한적인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로켓 헬스케어가 긍정적인 뉴스를 퍼줬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 상승 예측해보자. 당장에 돌파 나올 자리는 아직은 많습니다.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로켓 헬스케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한 추가 상승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켓 헬스케어까지도 역시나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4월 9일에 매수했던 HD 현대미포 벌써 82%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해도 될 타이밍 왔을까요? 이 종목은 우리가 다음 목표가를 30만 원을 제시를 했고 오늘 가져 나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3거래 동안 앞서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들은 최근에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 최근에 그러면 조선주 결국에 또 끝난 거냐 시즌 종료냐 이런 질문들이 또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멘텀 자체가 끝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조선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거래일 동안 밀렸어요. 최근에 원달러 변동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원달러 변동성. 두 번째로는 최근에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7월 달에 이 함정, 군함과 관련된 수주 건수 기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제로 나온 바는 없어요. 이제 7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세 번째로 이 현대미포그룹주 내지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 부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좀 단기적인 수급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대그룹주들 한번 분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이 종목들 보면서 자리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항상 제가 주식 투자 내지는 여러분들께 종목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기본적인 기술 자료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 있어요. 이종 해당 종목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기본적인 다이버전스 형성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형성 여부 구간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리바운딩 노리셔도 괜찮다. 항상 최근에 이런 60분봉, 30분봉 내에서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거래량까지 채워줬다면은 다음 리바운딩 바운스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으니까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끝나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7만 원 넘어서 10만 원 가 있다. 네. 그러면은 조선주 사이클이 좀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달러 환율도 1,350원대입니다. 다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지는 군항과 관련된 수주 건수를 이번 7월 달에 기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눌린 구간은 아직은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없으신 분들께서도 HD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강했던 주도 조선주가 최근에 조금 밀리면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나 조금 걱정이 됐는데 매니저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됩니다. 밀리면 사자라는 전략 아직도 유효하니까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추천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북극 항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7월 달입니다. 이거 다 겹쳐서 수혜보는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종목은 SK가스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K가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맞습니다. LNG 섹터 테마들, 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세 협상 내에서 관세 협상 카드 우리가 물론 줘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소고기 수입 늘려라. 30개월 된 소고기 수입까지도 허용을 해라라는 뉴스가 있었던 상황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스 수입 확대입니다. 이미 주변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확대했잖아요. 이 모습까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게 지금 가격이 전략적으로 이제 딜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천연가스 수입량 확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연가스 수입량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간다면은 분명하게 가격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내지는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SK가스, 왜 그중에 가스 관련주들 많은데 SK가스는 이렇게 상승률이 높나요? 물어보신다면은 SK그룹주들 최근에 지난주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 울산에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SK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울산의 발전소 설비를 이미 다 완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센터 투자, 아마존까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세계 최대 엄청난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SK가스의 발전소 수혜는 누가 가져갈까요? SK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향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번에 7월달 관세 협상 기대감까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가능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지금도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황입니다만 충분히 고가 갱신할 수 있다. 목표가는 3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정말 많은 SK가스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5만 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방송 마치고 어디로 가면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죠? 네,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KCTC나 동반 같은 종목들 오늘까지도 강세 잘 만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미리미리 종목들 선정하고 재료까지 보여드리면서 네이버 밴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조범수 매니저님 검색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